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담의 이명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인의 돈을 대신 갚기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채무 인수와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함께 사실관계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부터 보시죠. 네, 등장인물 A, B, C가 등장을 하고요. A는 단순히 그냥 B의 친구예요. B의 친구고, B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C는 대부업자예요. 여기서 대충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대충 감이 오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판례 사안을 조금 각색을 한 겁니다.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실관계냐? B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B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 그랬죠. 코로나도 그렇고 다른 이유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굉장히 부진을 해가지고 C한테 사업자금 1억 원을 차용합니다. 그런데 A는 B의 오랜 친구예요. 오랜 친구고 B가 사업을 계속 못해요.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B는 사업을 폐업합니다. 근데 이런 B가 사업을 폐업을 하고 거의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자포자기만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 이러한 B를 보고 옆에서 그 B를 보는 A가 너무 딱해가지고 좋다. 너가 옛날에 C한테 대부업자 C한테 빌렸던 돈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나는 능력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B하고 약속을 하고 그 내용을 C한테도 제안을 합니다. 내가 대신 갚아줄게. 자, 근데 C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B한테 이미 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A가 나타나서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당연히 C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C도 A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C도 조금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 C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사업도 좀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금 회수에 약간 소홀했어요. 대출금 회수를 약간 좀 소홀해가지고 A나 B한테 어떤 돈을 갚으라고 어떤 통지를 보내는 게 그게 통지가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고 당연히 A는 돈 갚으라면 연락도 안 오네. 그래가지고 원금, 이자 아무것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시간이 6년에서 7년 정도 흘렀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C가 이거 돈 빌려줬는데 왜 돈 안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B는 당연히 받을 가능성이 없고 B한테는 A한테 그때 대신 갚기로 했잖아. 이거 돈 빨리 지금 나한테 갚아. 이자까지 얼마 해가지고 빨리 갚아. 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쟁점은 뭐냐? A가 C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가 과연 민사채무냐 상사채무냐의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상사채무에 해당하면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민사채무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죠. 만약에 상사채무에 해당하면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C의 A에 대한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민사채무라고 하면은 10년이 아직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C의 A에 대한 청구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B가 C한테 부담하는 채무는 당연히 상사채무예요. 그거는 C가 대부업자이기 때문에 최초에 B가 C한테 빌렸던 그 돈의 채무는 당연히 상사채무예요. 근데 A가 과연 C한테 부담하는 이 채무도 상사채무냐? A는 그냥 단순히 B하고 친구지간이고 C가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B의 돈을 대신 갚아주기도 한 거다. 그래가지고 C는 당연히 이거를 민사채무라고 주장을 합니다. 민사채무가 그냥 그런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선의를 베푼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채무에 해당하고 당연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A, 너는 나한테 돈 갚아야 된다. A 입장은 아니
B가 당신한테 C한테 부담하는 채무가 상사채무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인수를 했는데 그게 민사채무로 성질이 바뀔 수가 있느냐.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 5년이 적용이 되느냐 10년이 적용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9-2093465 판결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좀 내용이 좀 긴데요. 결론적으로는 인수되는 채무, 그러니까 A가 대신 갚기로 한 B의 채무, 그 기존 채무가 B의 채무죠. 인수되는 채무는 A가 C에게 새로 부담하는 채무고 내용이 동일하고 인수행위로 인해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그래서 B가 C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상사채무니까 당연히 그거를 대신 갚기로 한 A의 C에 대한 채무도 상사채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지났다. 네,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C의 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그 법적인 측면 소멸시효와 상사채무와 관련된 쟁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법적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지만 사실 도의적으로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긴 갚아야죠. 갚긴 갚아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소멸시효와 관련된 쟁점은 굉장히 많아요. 소멸시효와 관련된 소멸시효 중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멸시효가 단순히 그냥 돈 빌린 날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라는 거 단순한 기준만으로 소멸시효 기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당연히 돈을 받지는 못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거를 따지는 데서 쟁점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 변호사하고 한번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